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결혼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 지금은 아파트 내 통장이나 부녀회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멋모르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뜻에 따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었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 공무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식 구급 공무원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남편을 썬팅으로 만나서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었다거나 특별히 애틋한 감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조건의 남자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 거였어요.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어서 양쪽 집안에서 기본적인 조건이 들어맞았기 때문에 그냥 한 겁니다. 물론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겠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서로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고서 한 결혼이었기에 별로 결혼 생활이 즐겁거나 행복하진 않았어도 크게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남자 형제만 넷 중에 막내였어요. 시부모님이 특히나 남편을 편애를 하셔서 결혼 초에는 합가해서 함께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상견례에서 시아버님이 나서서 합가해서 함께 살겠다고 했을 때 저희 친정부모님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선 거였죠.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이왕이면 시집과 떨어진 곳으로 일부러 신혼집을 장만했는지부터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상견례에서 본 시아버님의 성품이 보통이 아니셨거든요. 대대로 물려받은 땅으로 지방에 유지 행세를 하며 교육자도 여러 배출했다는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시아버님이 가부장적이고 말씀도 거침없이 직설적으로 하시는 분이셔서 친정아버지가 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혼식을 예정해 둔 상태에서도 친정아버지가 여러 차례 결혼을 엎으시려고 하셨어요. 이미 청첩장을 다 돌린 상태에서도 파혼을 하자고 하셨었죠. 왜냐하면 시아버님이 혼수며 예물이며 이것저것 트집을 많이 잡으셨어요. 그래서 시집간 딸이 시아버님한테 시달리고 살까 봐서 겁을 먹으셨던 겁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친정엄마처럼 엄청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는 원래 세상의 부모님들은 다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결혼 당시에도 시아버님이 엄청 엄하게 말씀하시고 훈계하시듯 해도 그게 모두 다 남편을 애지중지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친정아버지가 불안해서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제 손을 잡고 말렸어도 저는 이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결혼식을 알렸고 당시에 남편과도 특별히 부딪힐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은 예정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과 둘만 잘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신혼여행 당일부터 전화로 꾸짖으셨어요. 도착해서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친정 부모에게서 그런 것도 배우고 오지 않았냐면서 당분간 매일 전화라고 명령하셨죠. 오히려 그런 시아버님을 시어머니는 말리실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남편 말로는 집안에서는 시아버님이 곧 법인 것처럼 시어머니조차도 시아버님에게 꼼짝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유독 남편만이 시아버님에게 대꾸도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 말을 들어보면 시아버님이 막내인 남편을 굉장히 아끼셨더라고요. 결혼식 후에는 매주마다 시댁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집안의 가풍을 익히게 한다는 이유로 매주마다 불러서 이것저것 잔소리를 많이도 하셨어요. 남편이 한들상 자기 집이었으니 망고 땡이었고 시아버님은 결혼 전에 합가해서 함께 살자고 한 것을 반대했던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버지의 비위를 조금만 맞춰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다 말 것이라며 나쁜 의도는 없으니 조금만 참자고 했습니다. 저도 어른이시니 거분거분 잘 따르다 보면 이뻐해 주시겠지 싶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잔소리 같은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후 몇 달도 안 되어서 서리소문 없이 저희가 사는 아파트 앞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때까지도 남편이 저에게도 말 한마디 언질도 해주지 않았어요. 시부모님 댁에 이사 간다고 하는 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매일 시집살이처럼 아파트 앞동에 사시는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아이 시모사를 시키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었더라고요. 제가 외출을 해서 잠깐이라도 집에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디를 갔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잔소리를 하시곤 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불렀습니다. 시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시가 쪽 친척분이 한 분이라도 와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와서 손님이 왔으니 대접해라 어째라 하면서 정신없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해서 시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되어서 부르면 열심히 달려갔고 거분거분히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숨이 막혔어요. 한시도 저의 자유로운 시간을 허락지 않으려는 듯이 제가 다른 바깥 출입하는 것에까지 허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놀러 왔거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도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못 간다고 하면 전화기를 내려놓지도 못하게 하고 일장 연설을 퍼부으셨어요. 이유는 시집에 왔으면 시부모님을 떠받들고 사는 게 며느리의 도리인데 어디 막대 먹어도 유분수지 자기 마음대로 놀러가고 친구들을 집에 부르냐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친정집에 가더라도 허락을 받고 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게 말하시는 시아버님한테 이제가 시집온 며느리가 대든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답답하더군요. 혹여라도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시부모님이 잘 대해주신다고만 말씀드렸다가 곧 아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남편에게 와서 이사 갈 것을 공고했는데 아파트 명의가 시아버님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님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들 형들이나 형수들이 시아버님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멀리 떨어져 사는데 믿고 있는 막내 아들마저 일부러 멀리 이사 간다면 굉장히 슬퍼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위에 형들한테는 엄하게 하셨어도 항상 막내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셨다더군요. 그래서 시집 식구들 모두가 막내 아들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완전 옛날 분이라서 보수적이라서 그런 것 뿐이지 원래는 얼마나 나한테 자상하고 여린 분인데 자기가 아들인 한 명 낳으면 금방 달라지실 거야. 조금만 참자. 그리고 아버지가 무인도 섬이랑 땅들 모두 다 형한테 주지 않고 미리 나한테 다 물려주신다고 했어. 남편은 시아버님의 재산을 꼭 물려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부모님께 도리는 다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딸을 내리 낳다 보니 드디어 볼멘소리를 하셨어요. 남들 다 낳는 아들은 왜 못 낳느냐고요. 남편은 딸이 더 좋다며 늘상 그랬지만 딸들을 흘겨보며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는 시아버님이 참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시집살이처럼 매일처럼 불려다니며 저녁 식사는 꼭 남편과 함께 시댁집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힘들고 불만이 많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드러내놓고 시부모님 싫다며 멀리 이사해버리기도 참 애매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면서도 맏며느리처럼 명절 때나 제사 때나 집안일 행사 때마다 불려다녔어요. 그렇게 둘째 딸을 연년생으로 낳을 때까지 시부모님께 순종하듯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형님이 둘째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왔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100일일 때 선물을 못했다면서 겸사겸사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날도 굳이 시아버님이 저희 부부에게 두 딸을 데리고 건너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집에 들어갔는데 시아버님의 무릎에 둘째 형님의 막내 아들을 앉혀놓고 있었어요. 저희 둘째 딸을 보러 오신 둘째 형님과 아주버니는 갓 100일 지난 딸을 안아서 보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을 흘기셨어요. 그리고는 싸고 온 아기 이불이랑 보자기를 늘어놓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이 정신 사납다. 한쪽으로 좀 치워라. 우리 손자가 뛰어노는데 방에다 데려다 놔라. 라고 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시아버님을 쳐다봤습니다. 완전 못마땅한 듯이 100일이 좀 지난 제 아기를 보더라고요. 갑자기 꼭지가 핑 돌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단 한 번도 제 딸을 안아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버님한테 왜 그러시냐는 표정만 보일 뿐 아무도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과 첫째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애들을 데리고 나서니까 남편이 말렸어요. 그래서 모두들 들으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반기지도 않는 딸을 도로 데려가는 것뿐이야. 이제 나도 딸을 둘이나 키워야 하니까 바빠서 이젠 여기 못 오니까 그래 알아. 라고 하는데
뒤에다 대고 뭐라고 시부렁거리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한동안 시댁 출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내 자식을 두고 그렇게 함부로 차별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으니까 집에까지 시부모님 두 분이 쫓아와서 잔소리하며 훈계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었죠. 그동안 제가 두 분께 어른 대접 안 해드린 게 있었어요? 부족했을지는 몰라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원하시는 대로 며느리 노릇을 잘 해드렸는데 다 미친 짓이었어요. 손녀보다 손자가 더 사랑스럽고 이쁘시겠지만 그 이전에 금쪽 같은 제 자식이에요. 다시는 며느리 노릇을 하지 않을 테니 부르거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친정집에 가서 푹 쉬다가 올 테니까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대접받고 싶으시면 걸맞는 대접을 하실 줄도 아셔야죠. 갑작스럽게 한 번도 대꾸도 않던 며느리가 따박따박 가르치듯이 할 말을 다 하자 기가 막혀 하면서 노발대발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할 말 못할 말을 다 퍼붓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만 참으라고만 하시고 시아버님한테 대들면 못 쓴다고만 타이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어머니도 그만 좀 참고 사세요. 할 말은 하시고 사셔야지 화병이 안 나요. 제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저희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저는 대충 짐을 싸서 애들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친정집에 가서도 시아버님에 대한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왕 친정에 간 김에 잘 쉬다가 오라고 하더군요. 시아버님은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딸 교육을 잘 시켜서 보내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딸 교육 잘해서 아까워서 못 보낸다고 맞섰어요. 그리고 남편을 불러서 대출을 받아서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게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나서서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밀어붙이셨어요. 그 후로 시댁 출입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남편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너무 편하더군요.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 출입은 하지 않아도 형님들이나 아주버니들은 저희 집에 자주 오셨고 서로 왕래는 했습니다. 그동안 맏며느리 역할을 했던 제가 왕래를 하지 않게 되자 직장 다니던 맏 형님을 힘들게 하셨다더군요. 하지만 형님은 저와는 또 다르신 분이셨어요. 할 말은 하시는 분이셨고 또 경우 없이 행동을 하지 않으셔서 쉽게 시아버님의 뜻대로 되진 않았죠. 그거는 둘째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시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참 슬펐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참 잘 대해주셨거든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시아버님을 대했지만 여전히 저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안 계시니 함께 살자고 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막상 혼자 드시니까 조금 기가 죽으신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반찬이나 음식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조금씩 해서 갖다 드릴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또 아버님이랑 부딪힐까봐 걱정이 되어서 차라리 하지 않고 이대로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었죠. 남편이 매주마다 아버님을 뵈러 가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시댁엔 왠지 가기 싫어했어요. 그냥 대충 냉장고에 넣어둘 식료품만 사다 드리고 잠깐 앉아있다가 오는 정도였습니다. 딸도 없고 며느리들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쁘니 명절 때라도 잠깐만 내다보고 가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남편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119에서 연락이 왔는데 길을 걷다가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다고 했어요.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정밀 검사 결과 췌장암이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회사에 다닌 남편과 교대가며 병원을 지켰습니다. 형님들은 모두 멀리 계셔서 저와 남편이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간병이도 써가며 제가 온전히 맡아서 아버님 곁을 지켰었죠. 그동안 아버님은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모르실 것 같았는데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그동안 제가 불효했던 거 다 용서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다, 고마워. 라고 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힘내시라고 안아드렸어요. 그냥 얼마나 힘드시는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남편이 보고서는 눈물을 흘리더군요. 하늘나라에 가시기 직전에 다 모여있는 가운데 저에게 눈을 맞추려고 애쓰시는 것 같았어요.
손을 잡아드리고 편히 가 계시면 저희들도 나중에 뒤따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잘 알아들으시는 듯이 엷은 미소를 지으시다가 편안하게 가셨어요. 고통스러운 투병을 하시다가 평안을 찾으신 듯이 평화로운 표정을 보니 분명히 좋은 곳에 가신 것 같았습니다. 뒤늦게라도 제가 아버님 곁에서 간병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내 마음의 짐처럼 남아 있을 수도 있었겠죠. 두 시부모님이 모두 암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 건강하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창밖으로 맑은 가을 하늘에 밝은 햇살이 가득 찼네요. 하늘나라에서 웃으시면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거나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